많은 선생님들이 일제시대, 일제하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때문에 망했다. 과연 그럴까? 그런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유교는 과학을 발전도 안 시켰고 산업을 무시했다. 도덕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 갈 만한 그런 사상이 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소위 식민주의 역사 해석의 공세입니다. 공세의 결과입니다. 그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컸죠. 그럼 다 그렇게 믿었죠. 군주는 사대부만의 군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군주가 되어야 된다. 소민을 쓸 민과 왕이 나라의 주체다. 이 민국이라는 용어가 유교권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망국적인 그 사상이 아니었다. 순기능이 훨씬 강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논문이었죠. 그랬더니 그 학회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주제로 그 논문들을 쓰고 해서 조선왕조 사회가 그 유교를 통해서 지방 단위 사회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 발달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이 지금은 학계 정설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색인 같은 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책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 책이 많아지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역사학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료를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료를 찾는 과정은 매우 지루하죠. 매우 지루한데 몇 개의 문제를 계속 천착을 하다 보면은 눈이 뜨인다. 사안이 생긴다. 그래 옛날 사람들 사안이란 말을 많이 했어. 직업으로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재밌어요. 내가 규장각 맡아 있을 때는 조금 자리는 다르지만은 여기 이제 그 규장각이라는 한글로 쓴 이 표지판이 있었어요. 간판이지. 내가 저 연구실에서 전심 내려오는데 초등학생들이 몇 명 오면서 규장각이 뭐야? 옆에 있던 한 놈이 아이 중국집이야 중국집.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뒤에 애기장각 그 의교도서 반환운동이 벌어지면서 국민들 가운데 지금
규장각, 외직 규장각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예. 제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이 돼서 관리 대상물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건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그 예규장각 도서 반환, 다른 하나는 이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종시대의 문서를 정리하는 일. 관청에서 생산된 문서들이 그때까지 돈이 없었어. 전혀 그냥 쌓여 있는 상태예요. 공문서 자체가 서고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로서는 이 시대 연구에 활성화라는 건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영인본을 만들기 위해서 제락스 카피를 떠가지고 깨끗이 떠가지고 정리하던 친구가 순종 황제 때 칙령 조치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1907년 11월 중순부터 18일부터 꼭 2개월. 근데 그게 서명이 하나여야 돼. 한 필체여야 되는데 이게 5가지, 서로 다른 5가지, 6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보고가 들어와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의 그 주권을 차례로 빼앗았던 조약들, 그 원본 좀 꺼내보자. 이게 한일 의정서. 그래도 한국 정부의 의사가 표시된 겁니다. 2개의 조약문에 문서를 묶은 리본이 색깔이 다르죠. 조선체에서는 황색, 일본체에서는 청색. 각각이 했다는 겁니다. 이 조약은 그래도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한 이유는 뭐냐? 여기 제3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정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주권을 뺏길 조약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악명 높은 을사조약인데 우리나라 국권을 뺏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 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이 제목이 없어요. 네? 제목이 없다고. 그리고 계속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리본이에요. 이거는 일본 공사관에서 쓰던 리본이에요. 한국본조차도 일본 영사관에 사용하는 리본이 묶여져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어보는 의정서 때와 똑같은 용지를 썼어요. 인쇄된 종이. 한국어본에는 한국 외부라는 글자가 인쇄되지 않은 종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외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을 이후에 40년, 50년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이런 엉터리 조약에서 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탈한 그런 소감을 많이 느꼈죠. 보직 임기가 저걸 발표한 달 하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순종의 서명 위조가 빚어졌느냐 그 과정을 파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서명 위조 문서 건수가 60 한두 점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 개편에 관한 거
비중이 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일본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직접 수하에 집어넣는 그런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감부 직원들이 한 지시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일본 측에서 그걸 증명 안 하면 일본 측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에 같은 날짜에 23건을 자기 자기가 그 순정한 데 이름자 이걸 썼어요. 상당히 달필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눈에 익어요. 조선시대 서울차대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그 이전에 논문을 쓴 사람으로 일본의 마이마 교사쿠를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을사조약 때는 이토 히로부미 특사의 통역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서명의 글자, 거의 일반인들 안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합쳐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슈대학 조선학과에 자필로 원고를 남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필체를 수집을 하러 간 거죠. 이 가문기라고 그러는 자필 그 원고가 있었어요. 여기 토산.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석등농 석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맞추자. 합자를 한 결과가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됐죠. 와, 탄성이 났어. 여기 가니까 다 나오더라. 통감부 통역관, 마이마 교사고, 총무부 문서과장을 명하고. 사실은 저 서명 위조는 일본인들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굉장히 그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대면은 하는 겁니다. 저 위조 서명의 발견은 그것을 파헤치는 첫 계기가 됐죠. 네. 일본에서는 지식인, 소위 양심적인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게 일반론이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흔들렸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불법이라는 쪽으로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의 죄를 인정하는 양국 지식인의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이 부정한 행위였다. 물론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상징적인 거죠. 학계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